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성입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질환이고요. 무조건 빠르게 인지해서 빠르게 검사받고 처치받는 게 이제 그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뇌가 다양한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의 앞쪽에서는 어떤 영역을 하고, 옆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뒤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앞쪽, 옆쪽, 뒤쪽을 관장하는 혈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혈관이 막혔을 때 어느 부위가 막힌지에 따라서 증상도 당연히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일반 분들이 다 알아차릴 수 없으니 기억하기 쉽게 만든 용어가 이제 FAST라는 선별 검사 방법입니다. 이제 빠르게 인지하자 요거를 딴 건데, 그 한 글자 한 글자씩 풀어보면 F는 face 이래가지고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각도 있고 움직이는 근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한쪽의 얼굴 근육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 분들이 편하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시킨 사람을 보고 표정을 이렇게 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 입술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입술이 대칭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한쪽 근육이 빠지면 한쪽은 못 올라가고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죠. 아니면은 눈을 꽉 감고 얼굴을 찡그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눈을 꽉 감으면 양쪽이 동일하게 찡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 근육에 힘이 빠지면 한쪽만 찡그러지고 한쪽을 이렇게 잘 주려고 해도 안 감기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천장을 보라고 하시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 주름이 이렇게 일자로 대칭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마에 힘이 빠지면 그 주름도 한쪽만 명백하게 덜 생기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얼굴, 페이스의 어떤 이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약자는 A, 그러니까 암의 약자인데 그걸 팔이거든요. 근데 이제 팔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 팔, 다리에 감각 저하나 마비가 있으면 그때 이제 빨리 인지하라는 건데,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앞으로 나란히를 이렇게 시키면 힘이 없는 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경미하게 힘 빠질 때는 이렇게 수평 유지는 되는데, 요 팔을 이렇게 본인 안쪽으로 세게 당기라고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보호자분이 당긴 손을 다시 이렇게 펴려고 하면 힘 빠진 쪽은 이렇게 쉽게 펴지는 데 반해서 다른 쪽이 버틸 수 있는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검사할 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다리 부분만 이렇게 펴라 해가지고 이렇게 펴는 게 유지된 상태에서 힘이 빠진 쪽이 한쪽에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힘 빠짐이 아니라고 하면 들어서 버티게 한 다음에 제가 양손으로 동시에 하나씩 눌러보는 거죠. 그럼 힘 빠진 쪽은 더 쉽게 잘 내려가고 힘이 덜 빠진 쪽은 잘 안 내려가고, 이렇게 그 근력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능력 외에도 감각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 환자분을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제 손가락으로 아니면 면봉이나 휴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살살살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안면 평가할 때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만져보게 해서 양쪽의 감각이 똑같은지를 보는 거고, 팔과 다리도 눈을 감고 똑바로 앉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팔 어깨부터 해서 이렇게 팔 쪽 내려오면서, 그리고 다리 쪽도 이렇게 동시에 만져보면서 한쪽이 좀 감각이 없거나 떨어지지 않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학자는 S, 스피치인데요. 이건 이제 말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떠올리고 말하는 것도 결국 뇌에서 다 조절되는 건데, 그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떠올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를 따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나는 뭐 이렇게 떠듬떠듬 얘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볼펜이나 아니면 특정 뭐 사물, 의자를 가리키면서 이거 혹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원래 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그 언어 영역 쪽에 손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 타임은 이건 어떤 특별한 테스트는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F, A, S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119를 불러라. 그러니까 타임의 어떤 중요성을 시사하는 어떤 약자거든요. 그래서 FAST 이 네 글자를 기억하신 다음에 그 현장에서 용하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혈관이 결국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게 뇌졸중인데,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건 혈관이 아무래도 잠깐 막혔다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거를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일반적인 의학 용어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저희가 진단명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혔지만 지금 풀린 건데 잠깐 풀렸다가 다시 곧 막힐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지나갈지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고 이제 응급실이나 아니면 신경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실제로 문헌에서도 그렇게 미니뇌졸중 아니면 일과성 허혈 발작 증상이 잠깐 있다가 풀린 경우에 24시간 안에 실제 뇌졸중으로 갈 확률이 뭐 10%에서 20%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10명이 만약에 그 증상을 무시하면 한 명은 실제로 뇌졸중이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무조건 오셔야 되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뇌 MRI를 찍어봐가지고 뇌경색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뇌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에 조영제를 쓴 다음에 뇌 혈관 상태를 보는 건데 실제로 뭐 경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아직 막혀서 손상은 안 됐지만 뇌에 가는 혈관이 두드러지게 좁아져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뇌경색이 곧 생길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위험군 환자한테는 조기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항응고제, 뭐 항혈전제 이런 약을 미리 처방을 해가지고 복용을 하면 뇌혈관을 최대 80%까지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 의학 상식이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 그 응급 상황을 대처한다고 하시는 행동 중에 위험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급한 마음에 이제 119 신고를 안 하고 자차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운전하는 건 진짜 위험하고요.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는 것도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그 응급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혈관이라는 게 심장부터 시작해서 두꺼워지다가 점점 이제 가늘어지면서 끝에 딱 끝나는 건데 어느 위치에 혈관이 막혔는지에 따라서 가까운 쪽 깊숙한 곳에 혈관이 막히면 이제 그 환자가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기도 하고 숨을 못 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숨내라고 굉장히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뇌졸중이 생기면 그렇게 뭐 한쪽 팔다리 힘이 빠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호흡을 못하고 의식이 완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보호자분이 대처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부르시면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평소에 교육받고 훈련받은 내용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만약에 그렇게 심장이 멎을 정도 아니면 의식이 완전 떨어진 정도의 뇌졸중이라고 판단되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응급실을 이제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일반 상황에서 이제 보호자분이 그냥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 이것도 대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의료 현장에서 어떤 우리가 이용 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의 그 적절한 검사라든지 처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사실 아무리 빨리 가셔도 다시 그 병원에서 처치가 불가능하니까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또 전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절대로 본인이 운전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운전해서 응급실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또 하시는 흔한 실수는 이제 그 물이나 약을 그냥 임의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갈증을 실제 느끼니까 물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의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삼킴 반사 같은 것도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들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례가 들린다고 하죠. 흡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조장되거나 아니면 흡임성 폐렴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들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의 어떤 그 일반 지식으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 피를 막아준 걸 뚫어주게 하는 뭐 항응고제나 와파린 평소에 먹으니까 이거를 드리자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뇌졸중이라는 게 혈관이 막혔을 때도 문제지만 혈관이 터졌을 때도 똑같이 뇌졸중 증상이 생기거든요. 혈관이 터진 상황인데 그렇게 피를 안 멈추게 하는 약을 먹고 오면
환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술 위험성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이랑 약을 챙겨드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환자분을 두고 신고하고 뭐 다른 보호자 부르고 막 이러시면서 환자를 혼자 놔두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 바로 옆에서 옆을 지키면서 계속 말도 걸어서 의식이 계속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나 숨이 못 쉬거나 완전히 심장이 멈추진 않는지를 잘 보고 계셨다가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평소에 배우셨던 심폐소생술 같은 걸, 심장 압박 같은 걸 하셔야지 이제 환자분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퇴원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소송 문제로 번졌다는 제가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 열심히 해가지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그 초기 대처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이 건강하게 퇴원했거든요. 근데 갈비뼈 골절이 좀 심하게 남았고 그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건 사례도 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초기 처치가 아니었냐, 너무 과한 흉부 압박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소송에 걸렸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게 사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에 피가 전신으로 안 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취약한 게 뇌거든요. 우리 뇌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 몸의 몸무게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쓰는 에너지는 20%가 넘습니다. 그만큼 산소랑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피가 딱 끊기게 되면 거꾸로 제일 먼저 손상되는 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생겨서 완전히 이제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그 심장이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뇌가 죽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뇌사거나 식물인간 상태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심장이 멈춰 있는 동안 어떻게든 최대한 내가 심장을 눌러서 그 피가 머리에 이제 그 산소와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에 핵심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누르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냥 대충 살짝 눌러서는 절대 머리로 안 가기 때문에 깊이는 5에서 6cm 이상, 그리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그 사이, 그리고 충분히 누른 다음에 다시 피가 차오를 때까지 충분히 떴다 다시 충분히 누르고, 요게 이제 핵심 술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갈비뼈가 안 부러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갈비뼈가 안 부러졌다, 이거는 너무 대충 누르거나 너무 약하게 눌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지금 심장이 멎어 있고 사냐 죽냐, 그리고 살았을 때 의식이 있냐 없냐를 그 판가름하는 굉장히 절제절명의 순간인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걱정돼가지고 덜 누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회복하신 분들도 내가 이제 깨어있다라는 그거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근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거 초기에 너무 세게 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요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확실히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